안녕하세요. 조구참치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 주식이 나락을 가는 한 주였는데요.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테슬라 그리고 금융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사실 금요일 막판 브로드컴 실적을 기반으로 조금 반등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해졌습니다. 대부분이 기술주 중심으로 빠지다 보니까 기술주 비중이 거의 없는 제 입장에선 배당주들의 반등이 이루어져서 테슬라 레버리지에 막대한 손실에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포 탐욕 지수라고 극단적 공포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금요일 반등해서 그렇지 최저 18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공포에 살아라는 격언처럼 이제 정말 그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가장 최근에는 20 밑으로 빠진 적은 24년 8월이었습니다. 피해 월요일이라고 하면서 정말 미국 망하냐 하던 소리가 들렸던 날인데 결국 그날을 저점으로 다시 반등했었습니다. 이날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로 많이 빠지긴 했었죠. 이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버티던 추가 매수를 하든 손절을 하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매수한 종목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거시경제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알고 있어야겠죠.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무엇이든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저점에 물타기도 하고 버티기도 해서 대기만성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럼 그 지식을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사이트 8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즐겨찾기 해두시고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핀비즈입니다. 제가 맨 처음 S&P 500 맵을 보여드렸는데요. 미국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본입니다. 핀비즈라는 사이트인데요. S&P 500에 있는 주요 종목들의 시가총액과 기간에 따른 상승률과 하락률을 쉽게 보여주는데요. 이 이외에도 포드 PER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유명 유튜버 분들이 이런 맵을 보여주길래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애초에 이름 자체를 모르니까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맵만 보여주는 사이트는 아닌데요. 차트는 기본이고 파이낸셜에 들어가면 분기별, 연도별 매출, 그리고 EPS, 배당 등 다양하고 기본적인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필수 즐겨찾기 해서 내가 관심 종목이나 보유 종목들의 실적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연준에서 제공하는 경제 데이터 사이트 프레드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M2 통화량이 어쩌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쩌니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도 나타내주는 유용한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영어로 검색을 해야 하고 각 주요 지표들의 이름도 어려워서 사실 접근성이 어렵긴 합니다. 일단 영어로 검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검색에 어려움이 있고 활용도가 높진 않지만 중요 지표는 한 번씩 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CNN 사이트인데요. 공포 탐욕 지수로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장표입니다. 그 장표를 나타내는 사이트인데요. 시장의 과열이나 공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포에 살아라는 것은 여기서 극단적 공포에 살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도 특히 기술주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실 텐데요. 과연 지금은 매수 타이밍일까요? 역사는 사실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하락에서 손을 뻗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식에서 나오고 확신에서 나오겠죠. 이외에도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각 종목별 목표가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배당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핵심인 시킹 알파입니다. 이 사이트도 각 종목별 실적도 나오고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긴 하는데 부분 유료가 있기 때문에 전 배당 체크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배당의 성장 히스토리, 내역, 역대 배당률의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배당 투자자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사이트입니다. 꼭 즐겨찾기 하셔서 배당 내역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이브로란 사이트입니다. 가끔 뉴스나 유튜버 분들이 한국이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셨겠죠? 저도 한 번씩 소개해드리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매수, 총매도, 기간별 한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확인해보니까 역시 레버리지의 한국인 SOXL 반도체 3배죠. 속수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최근에 블룸버그에서도 정말 한국인의 레버리지 사랑을 다뤘었는데 2위는 TSLL 테슬라 2배네요. 이 정보는 사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종목들을 확인하면서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조회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도 공부가 되고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확인해 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금융센터인데요. 일반적인 네이버나 그 유명한 인베스팅닷컴도 사실 뉴스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 난잡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간결하게 뉴스를 분석해서 보여주는데요. 사실 뉴스 분석이라기보단 국제금융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에 가깝습니다.
특히 저는 이 사이트를 FOMC 회의가 있은 후에 회의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보통 보는데요. 단순히 회의에 어떤 내용이 이야기했는지 요약하는 것에 더해서 분석까지 나와 있으니까 단순 네이버 뉴스를 보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정보가 많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US 스틸 인수 문제도 나와 있고 미국의 대외 투자 규제에 대한 전망까지도 간결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주 유용한 사이트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최근에 제가 영상으로도 올렸던 폼 13 보고서인데요. F13 보고서라고도 하는데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드라켄 밀러 등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분기별 보고서이고 각 분기 마지막일 이후 45일 이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분기가 종료되고 45일 뒤에 포트폴리오이긴 하는데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지를 엿볼 수 있고 우리도 그에 따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요즘 절세 계좌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 상장된 ETF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시리즈 등 다양한 ETF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플러스 고배당 등 다양한 한국 ETF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의 시가총액, 배당 내역, 그리고 ETF의 단순 운영 보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비용, 중개 수수료 등이 포함된 실제 총 비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짧게 소개해드린 8개의 사이트는 주식 투자를 한다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이트들입니다. 정보를 얻기도 좋고요. 다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사실 극히 제한적이고 일부만을 설명드렸습니다. 저 8개의 사이트만 활용해도 주식 투자 정보를 얻는 데는 끝난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하느냐는 정말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고 관심도에 달려있습니다. 저도 저 사이트들을 항상 즐겨찾기 해놓고 필요한 정보를 얻지만 활용도를 생각해보면 아직 30% 미만인 것 같습니다. 아직 수박 겉핥기식의 얇은 정보만을 얻고 있죠. 투자를 하다보면 많은 유튜버분들의 경제 분석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어오는 것일까? 저 표는 어디서 볼 수 있지? 하는 의문들을 항상 했던 저처럼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폭락하는 시장에 오늘은 짧게 정말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8개의 사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올린 주식 초보 영상과 함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